여느 때와 다름없던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마을의 아침, 커피를 마시기 위해 카페를 찾았던 한 미국인 여자가 창가에 앉아 있던 한 한국인 남자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미국인 여성은 며칠이 지나고 이 한국인 남자 때문에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받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에밀리 존슨이에요. 28살의 평범한, 아니, 어쩌면 그리 평범하지만은 않은 미국 여성이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저에 대해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저에게 대학 때 만났던 한국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하지만 늘 조용한 성격 탓인지 내 기억 속에 크게 자리하지 않았던 친구였는데 그 한국인 친구 덕분에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요. 대학 시절, 저는 늘 큰 꿈을 꾸었죠. 언젠가 제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이요. 그 꿈을 안고 저는 졸업 후 바로 실리콘밸리로 향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회사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서 저는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처음에는 큰 IT 기업에서 일했어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꿈꾸던 세상을 바꾸는 일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보기로 한 거죠.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제 AI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이에요. 아, 스타트업이라고 하니 뭔가 대단해 보이나요? 사실 시작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제 작은 아파트 한 켠이 사무실의 전부였죠. 하지만 저에겐 열정이 가득 충만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스타트업의 주력 제품은 AI 진단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은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는 거죠. 사업 시작을 위해 투자를 요청할 때마다 정말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비전을 믿어주는 투자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팀을 꾸리고 사무실도 얻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죠. 때로는 집에 가지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흘렀고 우리의 AI 시스템은 점점 더 발전해 갔습니다. 초기 테스트 결과도 굉장히 좋았죠. 저희 시스템을 본 의료진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늘 마음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큰 벽이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우연히 만난 한국인 친구, 그가 제 편견을 깨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꿈처럼 완벽했어요. 우리의 AI 진단 시스템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죠. 85%의 정확도로 시작해서 몇 달 만에 9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시련이 찾아왔고 그 시련은 아주 크고 무서운 시련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베타 테스트를 끝내고 실제 병원에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해냈다라는 기분으로 출근했죠.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우리의 수석 엔지니어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에밀리, 큰일 났어요.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죠. 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오류예요? 얼마나 심각한 거죠? 엔지니어는 지금 우리 시스템이 완전히 엉뚱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기 증상을 보고 암이라고 진단하기도 하고 심각한 심장 질환의 징후를 완전히 놓치기까지 한다고 했죠. 원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시스템 코드를 검토했지만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였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은 다름 아닌 사람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 진단에 사용되는 것이니까요. 작은 실수나 오류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량 제품을 회수하고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팀은 말 그대로 전쟁을 치렀어요. 밤낮 없이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 노력했죠. 침낭을 가져와 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화장실이 하나라서 샤워는 근처 헬스장에서 하곤 했죠. 또 커피를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 마신 커피의 양을 모두 합치면 태평양을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팀원 중 한 명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에밀리, 우리 혈관에 흐르는 게 피가 아니라 카페인일 거야.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골치 아픈 버그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드를 몇 번이고 검토했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죠.
마치 넓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웠을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을 쫓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명 대학 교수, 미국의 IT 전문가 등등 정말 지인의 지인들을 모두 동원하고 잘 나간다는 전문가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줄 것을 부탁했지만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에밀리,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우리 팀의 시니어 개발자 마이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동감이었죠. 정말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압박감은 커져갔고 투자자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진전 상황을 물어보았죠. 처음에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점점 그들의 목소리에서 조급함과 실망감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언제쯤 문제가 해결될 것 같나요? 우리가 투자한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 가슴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팀의 사기도 떨어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할 수 있어 라며 서로를 격려했지만 점점 그런 말들이 줄어들었어요. 대신 무거운 침묵이 사무실을 채우기 시작했죠.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었고 밤마다 잠들기 전에 자문했습니다.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포기하고 아무도 모르게 도망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매번 들었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이 넓은 미국 땅 아래 날고긴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음에도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 우리 미국의 기술력과 IT 전문성에 실망하기도 했어요. 이게 한계인가 싶었으니까요. 모든 게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대학 시절이 떠오르더군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서 늘 밤을 보내며 프로젝트를 완성하던 그때 말이죠. 그때도 지금처럼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었고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었죠. 그러면서 되뇌었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말자. 길이 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사무실을 나왔어요.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머리를 식히고 싶었거든요. 매일 보던 카페였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익숙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가서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창가 쪽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딘가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거든요.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다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수업을 들었던 동양인 친구였죠. 이름이 민준? 맞아요. 박민준. 그런데 그때 그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물론 그때 저는 민준이와의 그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었죠. 민준이는 대학 시절 몇몇 수업을 같이 들었던 한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학창시절의 민준이를 잘 기억하지는 못했어요. 얼굴과 이름은 알지만 항상 그는 늘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늘 기술 공부하는 것에 매진했었기 때문에 타국에서 왔던 유학생들과 어울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고 실제로 민준이가 왔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잘 모르기도 했었죠. 한국이라면 우스꽝스럽게 생긴 연예인이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불러 이슈가 되었던 것, 그냥 변방의 아주 작은 아시아 국가, 항상 뉴스에 북한과 함께 섞여 나오던 국가, 이 정도가 다였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알아보고 다가가 인사했어요. 에밀리,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민준이가 인사해줬고, 민준이 맞지? 오랜만이네. 라면서 억지로 나오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대학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수수한 셔츠,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 보이는 미소까지.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이었죠. 여기서 일하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난 지금 한국테크 솔루션스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근처에 미팅이 있어서 잠깐 들렀지. 테크 솔루션스라.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아마 정말 작은 회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제가 다시 물었어요. 사실 별로 관심은 없었지만 예의상 물어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야. 작은 회사라 이것저것 다 하고 있지. 민준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역시 라고 생각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민준은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시험 성적은 꽤 좋았지만 그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당시에 동양인 학생들을 좀 얕봤어요.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건 인정하지만 진짜 창의력이나 리더십은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경제력 2위인 중국이나 한때 세계를 쥐잡던 일본도 아닌 한국인 유학생이었으니 더 얕봤었죠.
그렇구나. 힘들지 않아? 작은 회사라 업무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의 동정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배우는 게 많아서 좋아. 넌 어때? 에밀리? 무슨 일 하고 있어? 그 질문에 저는 갑자기 우쭐해졌어요. 제 현재 위치를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나 지금 AI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 그 말을 들은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정말 그거 대단한데? 어떤 일을 하는 거야? 민준의 반응에 저는 더욱 우쭐해졌죠. 뭐 변방의 작은 한국이라는 곳에서 왔던 민준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위치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민준이가 저를 대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AI를 이용해서 질병을 조기 진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의료 분야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지. 벌써 수십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고 주요 병원들과 파트너십도 맺었어. 저는 우리 회사의 비전과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민준의 얼굴에는 감탄의 표정이 역력했죠. 솔직히 말하면 사실 민준이의 그런 반응이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너와 나의 차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금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털어놓게 됐어요. AI 시스템의 오류, 밤새워 고치려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민주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었죠. 제가 말을 마치자 민준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군요. 그러더니 정말 황당하게도 이렇게 말했던 거였죠. 에밀리, 혹시 내가 한번 봐도 될까?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 고작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개발자가, 그것도 대학 때부터 별 볼 일 없던 한국인 친구가 아니 감히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미국에 잘 나간다는 전문가들도 찾지 못한 오류를? 말도 안 돼.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민준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넌 그저 이름도 없는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개발자잖아. 내가 운영하는 건 수십만 달러를 투자받은 첨단 기술의 스타트업이야. 네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저도 이런 생각이 편견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때 저는 그런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민준이가 도와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저는 시작도 전에 안 될 거라고 확신해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민준이는 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했는지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나는 그저 친구인 너를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어차피 지금 문제를 풀지 못해 막혀 있는 거 아니야? 뭐 잃을 게 있겠어? 내가 한번 봐볼게. 그 말에 저는 내심 비웃음이 나왔어요. 잃을 게 없다고? 시간이랑 에너지를 잃겠지. 게다가 네가 우리 코드를 본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냐.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정말 잃을 게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민준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가진 편견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 알았어. 한번 봐줘.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 언제 시간 괜찮아? 우리는 다음날 오후에 만나기로 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안 될 텐데 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회사로 돌아가 팀원들에게 민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대학 동창이 와서 한번 봐준대. 기대는 하지 말자. 그냥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개발자니까. 게다가 한국인이고. 팀원들의 반응도 저와 비슷했어요. 누군가는 에밀리, 우리가 며칠을 밤새워 해결 못한 걸 그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겠어?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민준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 코드를 이해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루는 건 최첨단 AI 기술인데 한국인들은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 잘하지 않나? 그렇게 의구심과 편견을 품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죠. 다음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를 가져올 사람이 바로 제가 무시했던 그 미국에 있는 작은 회사의 평범한 한국인 개발자 민준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밤새 잠을 설쳤거든요. 한편으로는 민준이 오기 전에 팀원들과 마지막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글쎄요, 민준이 우리 최첨단 사무실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고 싶었나 봐요. 유치하죠? 네, 맞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유치한 우월감을 즐기고 있었어요.
8시 30분 팀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피곤해 보였죠. 며칠째 밤을 새우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으니까요. 그렇게 민준이는 저희 사무실에 도착했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제의 미소가 남아 있었죠. 저는 그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가는 길에 우리 사무실을 둘러보는 민준의 눈치를 살폈죠. 최첨단화되어 있는 우리 사무실을 보고 놀란 기색이 보이길 바랬지만 좀 의아하게도 민준의 표정은 굉장히 평온해 보였어요. 그래서 뭐 약간 실망스러웠달까요? 자, 여기 우리의 주요 코드야. 한번 살펴봐. 저는 약간의 거만함을 담아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민준이 코드를 보고 당황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눈동자가 모니터를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니 마치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같았죠. 가끔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턱을 긁적이기도 했어요. 10분, 20분, 시간은 점점 흘러갔습니다. 민준은 계속해서 코드를 분석하고 있었고 과연 민준이가 저걸 이해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죠. 지켜보던 저는 헤매고 있는 듯한 민준이의 뒷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에이, 그럼 그렇지. 네가 뭘 안다고. 당연히 민준이가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심 혹시? 라는 생각을 가졌던 터에 약간의 실망을 하고 커피를 타려던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에밀리,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여기, 문제가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준이 가리키는 부분은 우리 팀이 며칠 동안 고민했던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코드를 볼 줄은 아는구나 싶었습니다. 맞아. 거기 그 부분, 어떻게 그걸 알았네? 그걸 해결할 수는 있겠어? 라며 민준이에게 되물었습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 알고리즘의 구조가 좀 비효율적이야. 그리고 여기 데이터 처리 부분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어. 아, 그리고 이 부분에서 메모리 누수도 있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의 설명은 정확했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제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문제는 찾았다 치자. 근데 어떻게 해결할 건데? 제 말투에는 약간의 도전적인 뉘앙스가 묻어 있었어요. 민준은 그걸 눈치챘는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번 해볼게. 괜찮다면 키보드 좀 빌려줄래?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민준이의 당당함을 믿어보기로 했고 민준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죠.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가끔 멈춰서 생각에 잠기기도 했죠. 그리고 얼마 후 민준이는 오류를 모두 푸른 것 같다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이 저를 포함 모든 팀원들이 믿지 못했어요.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해보기로 했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오류는 사라졌고 처리 속도는 이전보다 30%나 더 빨라졌어요. 심지어 메모리 사용량도 크게 줄었더라고요. 저와 팀원들은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민준이는 우리 팀원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유명한 IT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 몇 시간 만에 해결해냈던 겁니다. 그것도 더 좋은 결과로 완벽하게 말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별거 아니야, 에밀리. 그냥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을 뿐이야. 너희가 대부분의 작업을 다 해놨었고 난 그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것뿐이야. 아니,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것도 놀라운데 이걸 과시하지 않고 우리 팀원들이 모두 해놓은 일의 퍼즐 조각 하나 맞춘 것뿐이라며 보이는 저 겸손한 모습에 순간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 때문에 얼마나 좋은 기회를 놓칠 뻔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민준이 작은 회사의 평범한 개발자라고 생각했던 제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말이에요. 민준아, 정말 고마워. 넌 정말 대단해. 제 입에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죠. 우리는 친구잖아, 에밀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너희 팀이 정말 훌륭한 기초를 다져놨어. 내가 한 건 정말 작은 부분이야.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미안해졌어요. 저는 민준을 무시했지만 그는 오히려 우리 팀을 칭찬하고 있었으니까요. 팀원들도 민준이를 무슨 하느님이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사람처럼 눈을 크게 뜨고 이 상황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보이며 다들 놀라워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팀원 중 한 명인 알렉스가 물었어요.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오류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한 건가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물음이었고 그건 저를 포함 모든 팀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민주는 차분하게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들과 해결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은 사실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어요. 단지 비효율적인 알고리즘 그 부분을 다시 설계해서 적용한 것 뿐이에요. 라고 말했죠.
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하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라볼 생각은 하지 않고 문제가 된 부분만 들여다보며 고집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이 시스템의 심장이었던 알고리즘을 손본 것이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크게 바뀌었어요. 민준의 도움으로 우리 스타트업은 급속도로 성장했고 저는 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하나씩 깨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준이는 우리 회사의 기술 고문으로 항상 도움을 주었고 그의 조언은 항상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어요. 민준이 덕분에 우리 회사는 대형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 직원 단체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당연히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아시아의 변방 정도로 생각했던 제가 민준이를 통해 한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민준이 역시도 한국에 가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놀라운 첨단 기술의 집약체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100% 그 말을 믿진 않았어요. 물론 민준이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건 사실이지만 한국에 간다고 무슨 첨단 기술의 집약체를 본다는 건지 의아했거든요. 하지만 이 또한 저의 오만이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했죠. 태어나 난생 처음 왔던 한국의 모습은 솔직히 생각했던 그 이상의 이상으로 엄청났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려는데 민준이 우리를 다른 쪽으로 안내하더라고요. 여기로 와. 우리는 스마트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거야. 스마트 뭐라고? 제가 물었죠. 민준은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봐봐.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는 지문과 얼굴 인식만으로 순식간에 입국 심사를 마쳤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죠. 세상에 이게 정말 공항이 맞아?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제 시작일 뿐이야.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버스를 탔는데 이게 또 충격이었어요. 고급 좌석에 와이파이는 기본, 심지어 영화 감상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팀원 중 한 명인 제시카가 우와, 이 정도면 비행기 1등석 수준인데?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우리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거대한 빌딩들 사이로 흐르는 한강,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마치 10년 먼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우리에게 스마트 키를 건넸고 이게 뭐야? 하며 제가 물었죠. 객실 키야. 앱으로 문을 열 수 있어. 민준이 설명해줬어요. 객실방에는 음성인식으로 작동하는 조명,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에어컨, 심지어 변기의 뚜껑도 자동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공항부터 호텔까지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AI화되어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민준이가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내일부터 움직이고 출출하긴 하니까 뭘 먹자는 거였죠. 배고프지 않아? 야식 좀 시켜볼까?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소리야? 다 문 닫았겠지. 제가 말했어요.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에밀리, 여긴 한국이야.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나라라고. 민준이가 뭔가를 주문하더니 30분 후 정말로 치킨과 맥주가 배달되어 왔어요. 말도 안 돼. 이 시간에 배달이 된다고?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랐죠.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선 언제든 원하는 걸 배달받을 수 있어? 심지어 산 정상에서도. 우리는 늦은 밤 치킨과 맥주를 즐기며 한국의 놀라운 서비스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또 한 번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깨달았죠. 다음 날 우리는 삼성 디지털시티와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최첨단 기술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모두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5G 네트워크였어요. 거리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지하철에서도 끊김없이 고화질 동영상을 볼 수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결제 시스템 역시도 획기적이었죠. 현금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카드도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고 있었고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미국에도 이런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 있지는 않거든요. 아직도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거의 대부분이 카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걸 뛰어넘은 상태였죠. 민준이를 처음 제가 운영하던 사무실에 불렀을 때 첨단화된 제 사무실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평온했었는지 한국에 와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울 지경이었어요. 정말 뜻깊었던 한국에서의 여행을 모두 마치고 우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회사 단체 여행이 아니었어요. 저와 우리 팀원 모두의 시야를 넓혀준 소중한 경험이었죠. 한국의 특별한 문화와 놀라운 기술력, 선진 시스템까지
그동안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이 세계 최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민준이와 한국을 실제로 체험해보고 나니 고작 나의 울타리 안에서 잘났다고 우쭐대던 한 미국 여자에 불과했었던 거였죠. 귀국 후 우리는 한국의 기업들과 활발히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우리의 아이디어가 만나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의 기업 시스템들을 모두 도입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했답니다. 그로 인해 우리 회사는 나름 유명세를 탔고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는 우리의 스타트업 성공 비결을 묻고 싶다며 인터뷰 요청 메일이 날라오기도 했습니다. 방송사 기자는 저에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냐고 물었고 저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죠. 그리고 내뱉은 제 말에 기자는 놀라워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회사의 성공 비결은 제 한국인 친구 민준이와 한국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었기 때문이었어요. 기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그 질문에 답했습니다. 제 대학 동창이자 현재 우리 회사의 기술 고문으로 있는 박민준이라는 저의 오랜 친구 덕분에 우리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는 그런 박민준 고문님을 중심으로 24시간 돌아가는 한국의 도시와 활기, 최첨단화된 기술들이 일상에 녹아있는 모습,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빠르게 그걸 딛고 일어서 성장한 한국의 역사와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성실함까지 이런 정신을 우리 회사의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방송은 SNS와 정규 방송을 통해 송출되었고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메일이 날라와 한국 기업들과 연계하고 싶은데 소개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저희에게 얼마나 큰 영감과 동기를 주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기술과 문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답니다. 그리고 민준이 같은 뛰어난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민준과 함께, 한국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운 시기,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친 한국인 친구와의 인연으로 오늘의 멋진 성공을 거둘 수 있었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